기운도 좀 재보시고 이제 안방 가고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가 저기 대통령 쾌남 방이니까. 태어나서 사람 방이니까. 이게 태어나신 방이다. 여기 양들은 좀 특이하죠. 특이한 부분이 저희가 이제 어떤지 가면은 높낮이가 한눈에 측정이 되는데 여기 높낮이가 좀 측정이 좀 잘 안 됩니다. 이 앞에서 보면은 여기가 좀 낮아 보이고 여기가 좀 높아 보이고 그다음 또 앞을 보면 여기가 좀 높아 보이고 저쪽이 좀 낮아 보이고 즉 높낮이가 한눈에 좀 구별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지세 같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착시 현상이 양옆에 보호사들이 있으면은 잘 되는데 지금 여기는 문 밖으로 내려가면 계속 낮아지고 좌측으로 이쪽으로 낮아지고 저쪽으로 낮아지고 즉 소반 같은 그런 지세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소반 같아가지고 소반 밖으로는 낮아지고 뒤에 가면 이쪽이 높아지고 저쪽이 낮아지고 또 여기 오면 이쪽이 높아지고 이쪽이 낮아지고 또 앞으로 가면 이쪽이 높아지고 이쪽이 낮아지고 그래서 높낮이의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 쉬운 그런 지세가 이렇게 보셨습니다. 또 그런 지세에다가 여기에서 양태 구조를 좀 특이하게 하는 것은 이쪽이 주가 되고 이것이 가지입니다. 이것이 용마루를 보면은 이게 본 용마루입니다. 요거는 가지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요곳에 요 백호자락입니다. 그래서 요 주주택에 백호가 더없이 긴 셈이죠. 백호가 길면은 더 무력하죠. 그래서 원래는 집 형태로 길이로 보면은 요게 주 본주택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안방이 있다 대단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걸 우리가 안방이라고 해서 다녀왔는데 여기 들어가면 폭이 여기보다 더 좁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지가 되고 이것이 본주기가 되고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용마루도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땅 지세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땅 지세로 보면은 여기가 주가 되고 요거는 보호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와 반대로 이쪽에 주가 되고 이쪽을 보호가 되고 그래서 가짜 경향 가짜 경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인자변형 방향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서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특이한 점이 왜 생겼을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지세가 소관혈이라고 해도 소관혈 중에 기운이 어디로 오느냐 하는 그것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맥이 흐르는 형상, 일직선으로 흘렸다기보다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굽으면서 이런 그런 구분 지점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깅을 기준 여기 잡혔는데 이 중심이 잡혔을 때 이쪽이 낮고 이쪽이 높아가지고 살짝 이쪽으로 배면이 이쪽으로 되고 저쪽으로 배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짝 높아져서 그 높은 지점에 압박이 만들어졌다는 게 있습니다. 이 앞으로 나가면은 이쪽이 낮고 이쪽이 높아서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안면에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마당이라는 개념이 우리 이제 풍수적인 중에서는 뭔가 모여드는 지점이 생기는데 여기로 보면 전체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가 좀 빠졌습니다. 즉 빠져나가게 되면 사람 인정은 이른다고 해도 재물적인 측면은
부실해진다고 보셨습니다. 여기도 물이 흘리고 저기도 전부 다 빠지는 성격이 높아서 그래서 부실지 않아요. 일단 밖에서 대문을 들어올 때 그 대문 밖의 길이 바로 밑으로 하얀 길이 하얀색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단 들어와서 공간을 치고 요건 아주 이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들어와서 한번 뒤돌아서 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뒤돌아서 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들어와서 요 문 들어와서는 중심을 잡기가 여기 와야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즉 요 하단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공간을 잠식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안은 하단이 안방을 동원하려면 조금 더 좁은 하단이 있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그 공간에 가가지고 공간에 갔을 때 이 공간의 중심점을 찾을 수 있는 안목 그것이 바로 기가 모일 수 있는 곳을 알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그 길을 구분함으로써 우리가 양택을 판별할 수 있는 힘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이쪽으로 볼 때는 이쪽 그 틈이 별로 영향을 안 받는데 여기 앉아서 이쪽으로 보면은 요만하고 요만하고 요 틈새가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그 대신 이쪽 부분은 매우 보호가 잘 되어 있다고 보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주와 이렇게 앉았을 때 이쪽 가지가 이렇게 길다고 봤을 때 벽을 올리면 긴 거는 무익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습니다. 즉 대돌도 이 대돌은 저기 두 대돌이고 이 대돌이 저인 대돌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양쪽에서 축을 전도시키는 그래서 연구가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마침 방금 일단 모셔가지고 우리 이제 양쪽에서 동쪽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쪽에서부터 들어오면서 그 중심점을 통해서 마침판을 한번 적정해보는 필요가 있어가지고 안방이 어디 있느냐, 문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이런 곳에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잠식을 해가지고 지금 이 하단이 잠식을 해가지고 이 중심이 상당히 불편해지고 있어요. 이 공간이 하단을 절반 정도 잘라서 바닥으로 만들어줘야 이 바닥이 그랬을 때 중심 장소가 확실히 지금 이것 때문에 하침 장소가 상당히 불편하죠. 마침반 하침 장소가 한눈에 정확하게 드러나고 한눈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이 화단이 처음에 후에 생긴 이식 죽고 나중에 옛날에는 이 화단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여기 균형이 안 맞아 지금 화단 때문에. 절반 정도 줄여야 절반 정도 줄여야 대문하고 안방은 그게 안 맞네. 간지 이문 그렇죠. 그 안동김 씨 거기에 있거든요. 거기에 딴 분이 있어요? 딴 요
말고 여기는 우리가 이제 참 땅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번에 중국 가서도 전시를 했는데 이경우 선생님도 같이 갔었는데 형상을 봐가지고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그 기운이 어떤가를 참작을 하면 좀 쉽다 싶습니다. 여기도 기운을 참작하면 굉장히 쉬워요. 정수맥이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는 형상적으로 굉장히 명당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 내령이 내려와가지고 이 연장선에서 그걸 알아서 본신이 보호할 수 있는 그 연장선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바깥으로 요성이 얼마나 용맥도 이렇게 오고 모사도 이렇게 오고 물도 이렇게 오고 이러면 이제 음양이 전도됐다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음양이 전도돼도 혈만 좋으면 얼마든지 법이 맞아서 옳은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참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은 저 밑에서 요 뒤에까지 원래의 형태의 경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전혀 자리가 아니죠. 전혀 쉴 곳이 없죠. 저 밑에서 요거 이제 인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요 밑에까지 경사를 원형으로 이렇게 이어본다고 치면 전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완전히 바람받죠. 그래서 여기 찌러져 그래서 법수를 놓고 아니면 사가 좋고 뭐 이런 거 가지고 해보면 전혀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여기는 청하다. 그러니까 그 방 안이 아니고 방 밖에 청하 빈풀 여기는 전혀 어떤 위치가 구분이 안 되는. 그래서 이럴 때 형상을 봐가지고 햄이 찾다가는 굉장히 잘 망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자리 좀 조심해야 돼요. 흡사, 혈득, 할때 안 되는 그런 자리. 그래서 이런 자리 가고 항상 어디 가든지 원형, 그래서 원래의 형태에서 이 경사가 여기서 저기서 경사를 잡으면 아마도 고무에서 이렇게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전혀 변화가 없죠. 그래서 변화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죠? 그럼 방은 지금 뒤편이죠. 첨상으로 참 그걸 그럼 첨상해야 되겁니까? 길을 첨상은 안 돼요. 안 되고요. 기아 지옥에 올라가면은 근데 이상하네요. 저 위에는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저기 올라가기가 저기에서 다음에 제가 저 위는 병당입니다. 오늘 다 봐버리면 다음에 보세요. 다음 볼 게 없어. 내년에 바람이 불었으니까 기분이 내년 내후년 다 꽉 차 있어요. 수능자. 좀 왔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봐도 난 축구를 몰라. 풍수라는 게 사실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 어려움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정을 가질 수 있느냐 못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판단이 이제 어려울 때 그 판단을 어느 방법에 의해서 그 판단을 해결해 가느냐 이제 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판단을 일단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울 때 이걸 어떤 방법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느냐 그것을 이기를 한 사람은 이기에만 자꾸 집중을 하고 현기를 한 사람은 현기에만 집중을 하고 또 뭐 여타 자기 나름대로 그 연구한 바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얽매이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가장 정확한 해답은 본질대로라는 거죠. 본질대로. 근데 그 본질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질이라는 것이 형체가 있어도 질감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질감이 있어도 기감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풍수에서 뭡니까? 우선 어디 들어가면 자천력 우격을 봅니다. 주산 안산을 보고 그러면 주산 안산이 있느냐 자천력 우격을 있느냐 자천력 우격을 없으면 뭐 무조건 못 쓴다고 그래요. 주산 안산이 없으면 못 쓴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특성상으로 풍수를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청룡조건입니다. 또 주산 안산이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 가든지 산이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거의 산이 보인다. 산이 완전히 안 보인다 이거 거의 없고 어디 가든지 산이 보이기 때문에 아 저 산이 있네 그럼 이 산을 뒤로 던지고 어디 가든지 내가 있네 뒤로 던지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혀 산도 없고 전혀 내도 없고 이런 곳에 간다면 어떡하겠냐 그럼 풍수가 어디냐? 풍수가 없지가 않죠. 그게 시간입니다. 왜냐? 땅 밑으로 모든 질감들이 땅 밑에 존재하는 것이고 땅 위로 하늘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고 공간은 항상 바람을 보고 가는 것이고 이렇다면 풍수가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풍수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선 사신사 뒷산이 있느냐 앞산이 있느냐 또는 청정백호가 있느냐 이거는 우리의 지형상으로 가장 쉽게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전혀 평지라든가 전혀 어떠한 높은 뭐 고사리라든가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판별하기가 어려울 때 과연 풍수가 없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 땅이 우리 풍수의 가장 핵심 요소는 결과적으로 땅의 높낮입니다. 높고 낮입니다. 그럼 땅이 높으면 하늘 올라간 거, 땅이 낮으면 하늘 내려온 거, 그건 높낮인데 이 높낮이의 이 땅에서는 높낮이는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디든지 아무리 평지라고 쳐도 그 밑에 질감으로 봤을 때 질감의 높낮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높낮이는 있기 때문에 이 높낮이를 구분하는 안목 그것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여기서 왔을 때 여기서 청룡백호 아무리 둘러봐도 없으니까 청룡백호만 있으면 설명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 제 청룡을 봐라, 백호를 봐라, 벼슬이 얼마고 돈이 얼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산이 있으면 저 사람들 자손들이 오래 살고 장수하고 건강하다 또는 앞에 안사 조당수가 있으면 저 집에 부자가 돈이 얼마만큼 있고 이제 이거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경호 선생님 하면 수파를 갖다가 잡아보라 했는데 수파를 어떻게 잡을 거예요? 또 바람길을 어디서 잡을 거예요? 여기는 바람이 계절풍이 각가지로 부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야풍이 다른 곳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바람은 골바람을 곡간풍, 골바람을 일정하게 붑니다. 왜냐하면 밤에서 뭐 육지풍이 불고 또 낮에는 산곡풍이 불고 하는 높낮이 바람에 일정적으로 불어오는 그 바람 방향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우에 따라서 봄바람, 여름바람, 가을바람 바람이 계절마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바람 불어오면서 바람 막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바람 불어오고 여기서도 바람 불고 저기서도 바람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방 이런 이제
좋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도 높낮임이 있습니다. 오르고 가는 곳에 있습니다. 이 묘의 자양을 우리가 이제 저쪽에 들어왔을 때 이 산맥은 여기서 온 듯한데 여기서 이제 여대한 건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왔는데 여기서 왔으면은 대다수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물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들어온 곳이 저쪽 때문에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요는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떤 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썼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가 친구가 돼야 되는데 여기 뒷산 아닙니까? 뒷산이 있을 때 뒷산이 없잖아요. 낮아졌으니까. 뒷산이 없는데 이 뒷산이 이제 이렇게 서서히 올라와가지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저쪽이 이쪽보다 높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와가지고 일면에서 쏘면은 뒤로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이 더 높아져가지고 이 높은 것을 뒷산으로 삼다 보니까 자양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친구가 어디냐? 친구가 저기입니다. 여기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뒷산을 뒤에 배산 인수, 저 산을 삼고 저쪽으로 인수를 합니다.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산이 올라오면 산을 기준으로 해서 배산 인수를 잡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잡지를 못하고 맥은 어떻게 보면은 저쪽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도둑 올라서 가지고 여기에서 친구를 삼아가서 이쪽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묘는 일반적인 형태보다도 이 지형을 굉장히 잘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썼다 그러면 무너졌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쪽 저 높은 곳을 친구를 삼아가지고 도둑 일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저기 좀 빠졌으면 좋은데 되게 높지를 못해가지고 자손들이 수명, 장수를 하는 자손이 조금 없다. 전부 좀 단명한 그런 자손들이 많다. 이렇게 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조금 내려가면 어떠냐? 조금 내려가면은 조금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앞에 절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절하는 곳에 그 풀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불이 전부 잡초가 나가지고 그 잡초가 나는 것은 이미 땅 지기가 잡초를 키우고 잡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런 풍수를 맞다기보다도 풍수의 학문이라기보다도 땅의 자연에 대한 기감을 체득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럴 때에 조금 내려가면 절멸되고 저쪽으로 향하려고 해도 절멸되고 그런데 굉장히 그 어려운 자리에서 그래도 이렇게 접촉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하늘이 준 기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도 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이럴 때에 우리가 이제 풍수를 쉽게 전달해서 쉽게 얘기하고 쉽게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자리는 참 얘기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는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렵고 맞긴 맞는데 전달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진적은 바로 요 한 바퀴 돌아봤을 때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한 바퀴 돌아봤을 때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발견됩니다. 한 바퀴 돌아봤을 때 가장 높은 것이 뒤입니다. 예. 그래서 배산 인수를 정확하게 했는데 단 아쉬운 것이 그래도 좀 더 뒤가 좀 높지 않아서 뒤에 저 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행여 자손들이 부자가 되거나 벼슬을 하게 되면은 흠이 나타납니다. 그 벼슬을 많이 하게 되면은 오명을 씻어 누구한테 돈을 누구 여자를 잘못 받느냐 하는 그런 불상사에 그라 가지고 장중이라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런 지검장이처럼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낭패를 보여주면 그런 뒷물이 보이면 내 뒤편에 물이 바로 보이면 그런 범이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여 벼슬을 많이 하면은 자기의 범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리고, 그다음 여기가 좀 낮으니까 자손들이 뒷산 천주산이 높으면 자손이 고수 산다고 했습니다.
탱조의 수를 누린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천조산 저 비싸게 낮아가지고 기가 낮아가지고 자성이 좀 가능하다 볼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요 뒤에 가까이 낙산이 있습니다. 낙산이 매우 감춰있는 게 있어가지고 요 뒷물은 보이는 게 흉하긴 하지만 저는 현무소라고 해요. 그 뒷물이 보여도 앞까지 돌아오면 또 쓰는 그런 물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게 행정결정입니까? 아니 저는 규상이 좀 어디서입니까? 보세요. 여기서 이제 몇개 앉았으니까 시장으로 만드는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가장 높은 곳이 여기는 이렇게 이제 향이 할 수밖에 없죠. 이게 뒤죠. 이렇게 향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가 보호되려면 이 뒤편으로 중하게 만들어야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바로 들어가 요거를 바로 칩니다. 근데 요걸 갖다 긴장이라고 합니다. 귀신 있잖아요. 요 긴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요것이 낮을 때는 여기 하나 낮거나 여기다 조금 부족할 때는 여기서 하나 딱 돌리고 기성해야죠. 요 기성 정확하게. 그래서 항상 혈판 뒤에 도도 이렇게 기성이 아니고 이렇게 만약에 쏙 들어와 있다. 이러면 자성이 굉장히 양성을. 여기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쏙 들어갔다고 치면 여기서 바람이 열로 넘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정이 탈병인가하는 김번산소가 김원산소. 그러고 좋아하는데 묘가 이렇게 가깝지 않고 좀 내려왔습니다. 이유가 좀 길이 가지고 그래도 그때도 양성공사 비번을 한번 그럼 비보 좀 높이면 비보가 높이면 되죠. 일단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하는 것은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 지가 이렇게 약한데 묘를 이렇게 크게 써도 될까요? 높게? 말씀은 그렇지만 그래도 또저 나중에 이게 높인 건가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나 썼으니까 볼만하지. 이걸 만약에 나 종량만하게 또 이렇게 해놨으면은 그래도 아니. 예, 이거 뭐또 초라하게 한도 없었을 거요. 저 나이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게 요 맥이 여기 와서 여기가 딸랑 솟아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오면은 여기다 쓸 수밖에 없고. 그렇죠? 혼주증. 이 물이 가가지고 저 앞에 탑을 가는 게 아니고 물수가 되고 오른쪽 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니 여기 이렇게 와서 아니 여기. 진짜 이 물은 저리 가요? 아니 여기서 지금 성령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진로가 없어요. 좌향이 뭡니까? 좌향이 뭐가 여기서는 바로 못 빠지고 저 앞에가 저기 바다예요. 바다인데 바다예요? 이것을 당시에는 이 앞에까지가 바다입니다. 그 전에는 저 앞에 이제 그 제방을 받아가지고 농지가 됐는데 옛날엔 이 앞에까지가 바다예요. 그러니까 쓸 때하고 지금하고는 틀립니다. 간척을 하고. 예. 저거는 저 앞에 보이는 걸 바다인데 옛날 이 앞에까지가 다 물이 들어갔고. 이류 왕자가 여기 와서 계곡가고 소금발이 하니까 농사가 안 돼가 망해가지고 피르백제. 예. 그러니까 짠물 소금발이가 하니까 농사가 안 되죠. 그건 망했죠. 그게 여기구만. 예, 여기가 피르백제. 근데 그 비료 아주 손자 고량인데. 원래 그 저기는 근데 뭐 천상 이럴 때 놓고서 준다는 거 보는 것처럼 그냥. 미추월 인천인데 여기 여기도 입주예요. 오늘 저 명당짜리보다 더 좋은 공부했지 이거 자신 없죠. 어디가 얼마나 좋은 공부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앞으로
나쁜데 못된 놈만 찾아다니는 거야. 우리가 안 보던 거. 예. 그러니까 여기 오시래잖아요. 추운데 이거. 그게 많이 되는 문제는 웬만큼은 들 알잖아. 이게 그게 진짜야 이제는. 여기서 뭐 이러면 여기 기성이 굉장히 얼마나 지금 좋은 공부를 두툼하긴 그저 옆에 댕긴 중에서 이런 공부 해본 적이 없잖아. 신술파대입니다. 후배나요 이거? 제 거예요. 향 어떻게? 손자 건양의 신술파. 사보소서 자생이. 손자 건양 신술파. 아까 버스 저기서 향을 손자 건양을 한 이유가 송나라 쪽을 바라보고 저게 딱 저 튀어왔잖아요. 딱 올라와서 일로 감아줬다고요. 그럼 저기 요거 이어진 거예요. 같은 게 아니라 이 내사가 이쪽 이쪽이 마음 주고 사람이 딱 싹둑 튀어나왔죠. 여기 튀어나왔고 여기 튀어나왔고. 아, 이 내사가 바로 여기까지 감아줬다고요. 빨리 앉으세요. 뒤에서 좀 더 보이세요. 더. 이게 이제 마부며 이게 말묘요. 그러니까 요 밑에 이런 게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말묘 마부. 어떤 형태가 말이란 말씀이세요? 요게 말묘. 요거요? 예. 끝에 여기요? 예, 그게 말묘. 요건 마부며. 마부. 말이고 요건 마부고. 예. 이제 애마총. 예적은 제대로 해주네. 말면은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처음이요. 말묘 있는 데 많아요. 근데 마부묘까지 있는 데는 없어요. 딴 데는 없어요. 파묘에 간다? 교육은 아니고요. 이제 일단 요 부근에 앉아 있으면은 안무가 더 배가 부를 정도로 기가 충만한다. 그래서 이런 곳에 앉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가급적인 그 하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고려조 때는 그 묘를 못 쓰도록 제도가 됐다죠.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묘를 쓸 수 있었다는 것. 또 국가적으로 왕이 명해서 자리를 구산했다는 점. 그 당시에 그 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식길에서 구했는가, 아니면 어떤 풍수 전문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구했는가, 이렇게도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이 자리 하나를 청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겠죠. 이런 날이 걸렸겠죠. 그래서 그 자리를 추천하고 그 자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일반적인 식견보다는 전문적인 식견이 가미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옥이 아니냐, 답답하지 않느냐 볼 수 있는데 그 천옥이라 그러면 앞산이 나보다 높아야 되고 용호가 나보다 높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좀 갇힌 듯 해야 되는데 여기는 갇힌 것이 아니고 들어앉은 모양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외산이 안 보여도 외산이 특히 수구에서 외산이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보여온다 했는데 수구에서 외산이 보이면 나도 또 바깥으로 물이 나간다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산이 안 보이는 대신에 그 대신 잘 정돈된 그런 필요한 요소들을 고자리 만들어 가지고 가장 잘 정돈된 자리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무령으로 청룡불이 있는데 청룡은 어디서 왔는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청룡불이 왜 용불이라고 해서 근데 청룡불이 근데 용은 청룡 백호 이래니까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번에 기경이 씨하고도 그 얘기를 그때 헤매내다 갔는데. 아니 그럼 요게 청룡입니까 이 자리가? 그래서 청룡불이 청룡자락입니까? 청룡불이 이제 불이라는 게 이제 그 주둥이 이제 이거 입이죠. 용이다 보니까 뭐 그 백룡은 없으니까. 이 불이 이게 우리가 이제 사람 코가 콧등이에 놓고는 매부리코라 그럽니다. 매부리코라 그러는데 불이라는 것은 이 콧등이 높듯이 이렇게 이제 높아야 이제 그 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진자 수량인데 진은 요 뒤에 올라가면은 낙맥은 진으로 했는데 요 뒤에 올라가면은 맥이 아무래도 이렇게 감묘을 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내려온 동쪽맥이다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그 동쪽은 우리가 이제 푸르다 청하다 이래가지고 동쪽의 나무는 동쪽의 나무방이 목방이고 또 우리 풍수방위로 감묘을 하는 것은 목의 방이기 때문에 목은 푸르다 이래서 푸른 용해서 그 청룡이 아닌가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불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매부리 코를 연상했을 때 요 중다리 콧등이 높듯이 여기도 지금 현재 요 뒤에 산 맹대동 걸 보면 여기가 높습니다. 요 뒤에 나중에 보면은 중간 요가 톡톡 기가서 완전히 우리 매부리 코가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연장선에서 그 이름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자들이 남자 고를 때 매부리코 안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 매부리코는 자꾸 여자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기 때문에 매부리는 남을 이용하려는 그런 감성이기 때문에 매부리코를 안 좋아하듯이 그런데 이제 매부리코가 그 대신 성격이 매우 강직하겠죠. 중간에 콧등이 좀 낮으면은 좀 아부하고 남의 성질을 맞추는 편이고 콧등이 높으면은 자기 의지는 강한데 그 대신 재물이라 그래요. 재물을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만드느냐. 사람이 돈 만드는 방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제 이 콧등에 이제 있기 때문에 콧등이 높으면은 그 돈 만드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든지 강구한다. 방법에 대해서 좀 심지어 말해가지고 억지로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강성이 있는 그런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도 매부리 산등이 이제 이렇게 내려온 것은 산등이 내려이 굉장히 강직하게 내려왔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직하게 내려오면은 풍수 장법에 심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에 기운을 만들어야 되고 어디에 기운이 토출되는 기운은 어디에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풍수법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수법에 의해 가지고 여기는 바로 가장 적중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적중한 자리라는 것은 저 뒤에서 우리 지금 그 매부리 코를 연장하면 해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매부리 코가 코끝이 어디냐? 코끝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저 위에까지 매부리 코가 가지고 저렇게 넓어졌습니다. 원래는 저렇게 안 됐습니다.
또 가보면 독본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양쪽에 줄어든 흔적도 있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주인이 굉장히 강직한 그런 혈자리다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 흔히 논하는 청룡백호라는 거 있습니다. 청룡백호는 우리 풍습부에서 백호는 좀 어떻게 해야 되고 청룡은 좀 서야 되고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시까지 이제 여긴 반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청룡은 중간이 약간 낮습니다. 요 끝에서 쭉 백호는 저 중간이 약간 낮습니다. 그런데 이 청룡은 중간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룡과 백호가 바뀌어졌는데 바뀌어졌으면은 그 집에 남자와 여자의 성질, 즉 여자가 더 감성이고 남자가 더 유한 성질이고 이런 청룡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다른 게, 만약에 이게 바뀌었으면 여기가 중간이 낮았으면 저쪽 너머에서 바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통상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이쪽에서 불어오고, 그래서 지금도 현재 바람이 거의 이쪽에서 거의 이렇게 석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바람이고, 가끔 1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위험한 바람도 있습니다. 위험한 바람은 이쪽에 청룡이라는 거하고 이쪽에 매부리 덩이라는 거하고 중간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경호방인데, 그래서 이 집의 자손 중에 말띠 자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바람의 영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쪽 산 모양이 출발부터 끝까지 보면 여기는 요 자리하고 우리가 이제 방위를 설정할 때 앞뒤의 정중, 정확히 정중, 좌우의 정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좌우의 정중하면 바로 여기 가서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하고 앞하고 요 지점하고 뒤하고 저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자라는 것이 일자 문석, 즉 문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예술을 할 수 있는 문물에 대한 예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인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 외에 뭐 앞산은 아까 우리 한준 선생님께서 하신 대로 앞산은 앞이 배가 좀 불려가지고 앞 도랑을 갖다가 침범을 했습니다. 집안에 재물이 좀 모이면 떨어먹는 자손이 있습니다. 그 자손이 누구냐? 그런데 그 자손이 사실은 잘난 자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앞에 봉우리가 두 개가 내밀긴 했는데 그래도 그 봉우리가 절을 하고 있습니다. 조교사입니다. 그래서 절을 하고 있는 모양이 돼가지고 이 집 자손 중에 잘났는데 잘난 놈이죠. 잘난 놈 집안을 떨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앞산이 위에 능선과 또 아랫부분, 그래서 아랫부분은 정보에도 능선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에 봉우리가 두 개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형제를 잘 키우는 자손들이 나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능선이 좋기 때문에 그 안에 소속된 계곡 또는 줄기 이런 것들도 능선이 좋으니까 수용은 되는데 단 뭐 사소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좀 불편한 구석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향법, 우리 향법은 그렇습니다. 향법은 형세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이기의 법칙, 형기의 법칙, 형기가 절대일 수도 있고 또 이기가 절대일 수도 있고 형기가 전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이기가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기를 맞추면
전혀 맞지 하고 있었습니다. 황천의 벌칙인데 그 황천의 벌칙이기 때문에 자손들이 매우 잘 되는 것은 이 땅이 좋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고 법칙이 나쁜 것은 그 법칙이 나쁜 만큼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손 중에 셋째 자식은 부사가 없는 부자손이 셋째에서 나온다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어느 집안이고 부 없는 자손이 없겠죠. 다 있죠. 다 있는데 그게 누구가 이제 그런 특히 그런 현상들을 겪느냐 하는 것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사의 중요고 이 기법은 결과적으로 셋째 다 무가 되는 그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양현종 선사 소잔지를 갔다 와가지고 정말로 너무 좋았는데 올해는 아주 의외의 그 참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마침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갔다 와가지고 전혀 뭐 메모도 해놓지도 않고 이제 글 써놓은 것도 없고 또 제가 뭐 중국 역사를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중국 지명을 아는 것도 아니고 전혀 뭐 글을 쓸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어제 그래도 먹을 거 좀 남겨야지 싶어서 이제 딱 증거 하나 남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사진 찍어놓은 거를 날짜하고 시간하고 딱 대전하면 아 요거는 어디에서 몇 시에 찍었고 그게 이제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진 찍은 것을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어제 수색을 쓴다고 남색을 써가지고 아 그걸 편집을 해보니까 그것도 사진 편집이 만만치가 않고 또 그걸 그래도 뭐 포스터를 또 몇 개 그리다 보니까 그 포스터가 또 우리 포스터가 또 그리다 보면 그 시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포스터 이제 몇 개가 해가지고 그래서 어제 밤 한 1시까지는 제가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한 장씩 나눠드리는데 드리면서도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은 우리 풍수를 가장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풍수 용어를 최대한으로 등장시켜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 풍수 용어를 전부 우리 쉬운 말로 풀어서 표현을 하면은 우리 풍수의 그 진수는 죽어버리게 됩니다. 뭐 우리 쉽게 말해가지고 하나만 선비가 사유를 지을 때 그 한시를 율시로 파는 그 7원절구 율시로 지으면은 그 감정이 거기 다 표현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한글로 다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 지은 작자의 감정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 우리 풍수도 마찬가지로 우리 풍수의 용어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이걸 표현하면은 한 사람의 감정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걸 다 풀이해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간평 평가는 거의 이제 우리 풍수 용어를 뭐 어쩔 수 없이 다 그대로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간상기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자라는 사람은 주자는 사실은 우리 동방 유학에 참 어떻게 보면은 공자를 이은 정자 주자 하는 정주의 참 대표 인물인데 우리가 주자는 우리 인자수지에서 주자가 풍수를 논한 구절이 인자수지 서성기에서 주자왈 해서 주자가 풍수를 논한 것을 한 구절을 넣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주자를 풍수인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주자를 묘소를 가봤을 때 이건 양현종 선사를 능가할 만큼 그 풍수를 잘
척박하게 또 그 풍수의 용도에 있어서 전혀 어디 자기 가까운 곳에 그게 아니고 그 먼 곳은 또 그 깊은 산골을 이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자가 14살에 자기 나이 통에 자기 아버지 오라를 모시고 자기 아버지를 여의고 다른 데로 이제 이사를 갔다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참 공부를 하면서 자기 할머니 모시고 자기 어머니 모시고 자기 자리 만들고 자기 마누라하고 합작하게 됐는데 자기 할머니 자리는 엄청 멀어요. 차로 2시간을 정신없이 달려가가지고 그 깊은 산중이에요. 아주 깊은 산중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요사이 차로 2시간 달려가가지고 갔다고 치면은 옛날에 길도 없는 그 깊은 심산 유곡에 자기 할머니 혼자 딱 모셔놨는데 거기를 자기가 이제 성묘를 다녔다는 거예요. 옛날에 걸어서. 그럼 2시간이면 서울서 부산거리, 대전거리인데 서울서 대전거리를 걸어서 이제 그 옛날에 성묘 다녔는데 그 성묘 다니면서 거기에 15년 나무가 지금도 막 이런 나무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얼마나 명당하냐. 그리고 그 자리를 명당을 만드는 그 자리에 소정한 자리가 그렇게 딱 조금도 어긋나지 않아서 그렇게 그 자리를 만들어 놓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가 여태껏 다녀도 그만한 필세를 못 봤어요. 문필. 그런 문필은 전혀 보지 못할 만큼 그런 문필. 그래서 제가 오늘 관상지에 보면은 주자, 조모, 요소, 관상지를 조금 좀 더 가피를 좀 더 보기 좋게 하려고 문필을 백호 문필을 착 이제 붓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자가 물론 앞은 잠깐 필장에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보여도 그렇게 문필이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필 또 주자의 학문이 보통 학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복건성 일대에도 전부 주자를 하고 즉 주자 때문에 강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있는 것이 그래가지고 어느 가나 주자의 것들이 다 이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자 자기 어머니 묘도 또 엉뚱한 다른 골짜기에 와가지고 또 그렇게 이제 만들어놨고 그것도 그렇게 참 어려운 자리, 보기 어려운 자리 또 이제 만들어놨고 그 다음 또 주자 자기 자신의 자리도 또 엉뚱한 데로 가서 어떠한 그 골짜기에 가가지고 뭐 1시간 반이고 얼마 달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자기 자리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만들어놨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혈자리가 있을 수 없어요. 뭐 그냥 사람이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야, 이건 사람이 어디에 왜 또 흙을 갖다가 단정하게 쏟아 부어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자리를 자연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만들었고 또 주자가 산 집이 바로 요런보다 훨씬 이쁜 그런 문필이 옆에 딱 모여 있어요. 집 바로 옆에다가 바로.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서가 중에 초정 근창윤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초정 근창윤 선생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교조 선생 문화에서 가장 참 1인자로 해가지고 동방 서해에 대장으로 계시는데 그 조선 선생 자기 그 집터에 가보면은 바로 이제 우리 주자 선생 집터에 있는 문필하고 똑같은 그런 문필이 있어요. 횡령에 기회가 되면 거기에 이제 한번 가보시면 이게 참 바로 문필이구나 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초전선생이 대한 서예로서 가장 1인자로 참 어른으로 최고로 활동하고 계십니다만 주자도 마찬가지로 주자 집에 바로 요 왼쪽 청룡자리 초정 선생은 백호자리에 있는데 요는 바로 청룡자리예요. 요런 팔 같은 붓이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주자는 분명 풍수인이 아니긴 하지만 자기가 이제 풍수보다 더 큰 유학을 완성했으니까 풍수보다도 뭐 저 대중적인 학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어른도 풍수에 관한 한 또 거기에 문장도 자기가 또 인자수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국거래도 써놨습니다만 바로 조상의 영신이 불안하면 자손이 절멸한다. 바로 인자수지에 그 문장이 있습니다. 주자가 주장한 말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참 우리 주자, 공자도 공자 묘소가 공자 공림 공부가 얼마나 그 대빙장입니까? 그래서 공자나 주자는 바로 풍수를 가지고 있는 풍수의 성리자다, 풍수의 소유자다, 풍수를 가장 완벽하게 소유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내리겠습니다. 행여 답사기가 한번 보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